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996년 건물 안전 진단에서 가장 위험한 2등급을 받고 방치되다 2023년에야 철거됐던 강릉의 한 연립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 자리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완공된 뒤 10년 만인 1996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가장 위험한 2등급을 받았던 강릉시 이밤동의 대목 금강연립. 벽이 갈라져 10cm 넘는 틈이 곳곳에 생기고 언제라도 무너질 듯한 이 단지는 2등급을 받고 27년이 지난 2023년에야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강릉시가 이곳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국비 63억 원, 도비 40억 원 등 모두 26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높이로 전용 면적 70제곱미터는 44세대, 53제곱미터는 36세대 등 모두 80세대를 마련합니다.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이면 착공해 오는 202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의 70에서 80% 정도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빨래방과 공유 오피스 등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강릉역에서 직선거리로 1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 월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강릉시에서 방치되고 있던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면서 아무래도 청년층의 어떤 주거 안정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형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내세워 청년 인구 붙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확산되자 태백시도 많은 돈을 들여 캠핑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수익보다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한백산 자락에 새로 들어선 캠핑장입니다. 자동차형 14명과 텐트형 16명 등 캠핑시설 30명과 취사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캠핑장 등록 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갖추는 등 막바지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짓는 데 강원도 기금과 시비 등이 모두 54억 원 넘게 쓰였습니다. 캠핑장 앞 작은 하천은 9억 원을 들여 재해를 예방하고 물놀이를 하도록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안내도, 비상대피도 등 이런 관련 시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늦어도 5월 달까지는 이제 최종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도시에 공공과 민간 캠핑장이 많이 있어 시설 경쟁력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캠핑장 운영 수익이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보다 적은 게 문제입니다. 태백시는 매년 2억 원가량의 비용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캠핑장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백시가 외부 기관에 맡겨 분석한 자료를 보면 1년 수입은 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해 매년 수천만 원씩 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성수기 평일과 주말에 100%, 비수기에 80% 이상 캠핑장을 채워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운영비 2억 들어갈 거고 위탁을 줘도 그 돈은 매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돈이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에다가 돈을 들여서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게 뻔히 있는데 그런 조사. 여기에다 여름이면 하천 수질이 나빠져 물놀이가 가능할지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야영객들이 얼마나 지역 상권을 이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태백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금융 사기가 진화하며 이제는 교도소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수법인지 잘 확인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한 철물점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물품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시멘트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나 이런 거 좀 의심이 되진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 말이었어. 시멘트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화복을 추가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방화복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저렴한 도매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물건을 떼다가 팔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까지 보냈는데 교도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매업체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뭐 사기 아니냐. 뭔 소리 하냐고. 철물점은 도매업체라고 소개받은 곳에 방화복 구매 금액 91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인근 다른 교도소 방화복도 오늘 중 급히 필요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고 철물점은 2,6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5,200만 원어치 방화복 구매를 요구받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사칭 사기였습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도매업체가 실제 존재해 의심 없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칭범과는 관계없는 업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사기라고 자기네 동용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기관에서는 대리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대리구매 요청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 교정기관으로 확인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2달 사이 접수된 전국 피해 신고 건수만 70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별다른 구제책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즉시 용의자의 출금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계좌 정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기 형태, 송금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환자 이송 헬기의 운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전국 소방 헬기의 병원 간 이송 건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 800건 안팎을 보이던 이송 건수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2024년에는 651건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18.4%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는데 2023년 176건에서 2024년 125건으로 28.9%나 급감했습니다.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의 병원 간 이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간 이송에 통상 동승하던 의사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력으로 대체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원래 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타셨어요. 인턴분들. 네. 이게 타 병원으로 이송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타셨는데 이 이후로는 거의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닥터 헬기가 의사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닥터 헬기 대신 소방 헬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지나 이런 관제탑을 항상 보면 항상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사 탑승이 안 돼서 닥터 헬기 출동 불가 이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를 운영 중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도 닥터 헬기에 투입되던 의사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응급실 근무 등에 투입되면서 출동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상에서는 구급차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헬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올해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 일정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와 삼척시는 올해 도민체전을 다음 달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 계획이었지만 조기 대선 투표율과 겹치면서 경기장 시설을 투개표 장소로 사용해야 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대회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일에서 22일 오후 3시까지로 늦춰졌고 사전 경기 일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축구와 펜싱,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사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국도 7호선 전체 495km 구간 가운데 강릉시에만 남아있는 2차로 협소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옥계면 현내리에서 홍제동 간 25.41km 구간만 2차로로 개설돼 있는 만큼 이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종 단계인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검증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과할 경우 강릉시는 조속히 해당 구간 확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재해구호 나눔터를 오는 11월까지 건립합니다. 나눔터는 천곡동의 연면적 39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단층 건물로 조성되며 재난 대피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설은 구호물자를 효율적으로 싣고 나르는 설계로 공사가 진행돼 동해시의 재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모두 672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사천면 사천진리 일대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424제곱미터 규모의 청사와 교육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험포,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사가 완공되면 농업기술센터와 강릉시 본청에 흩어져 있는 농정과, 축산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를 한 곳에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행안부에 청사 규모 9,360제곱미터의 신축 이전 안건을 제출했다. 객관적 선출 기준에 따라 시설 규모를 정하라는 명령에 이번에 30%가량 줄여 재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양양군이 손양면 여운포리와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강원도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고시됐습니다. 양양군은 일명 살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3일 강원도 지정 계획에 고시되면서 연어 손질에서 가공 생산기업과 첨단 제조업, R&D 산업 관련 업종 등 8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2023년부터 1,240억 원을 들여 5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양양 살리노파크를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2028년 착공에 2030년 준공할 방침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도내 5개 의료원에 5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김진태 도지사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최문순 전 지사 시절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했던 50억 원의 출연금 지급이 김진태 지사의 도정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다며 5개 의료원 모두 어렵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차등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탁산 공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과장 전결로 반려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속초시가 속초시립박물관에 숲속 가족놀이 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시민에 공개합니다. 속초시는 총 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들여 대형 놀이공간인 숲속 놀이터에 가로 14m, 세로 10m의 조합 놀이대와 정글짐, 지형 미끄럼틀 등을 설치합니다. 또 놀이공간은 1,500제곱미터 규모의 고온모래 포장으로 마감해 아이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 대기 공간 등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300제곱미터 규모의 펫파크도 함께 조성돼 반려견을 위한 슬로프와 집 오르내리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됩니다.
태백시가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주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안에 지역 기업에 새로 채용돼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으로 태백시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조례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료 가운데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1년 최대 240만 원까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보장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할 경우 지급 한도를 기존 신급별 66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